이전 강의에 이어서 라이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 바로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물체의 색상들은 머티리얼과 라이트에 의해서 보여지는 색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3D 게임에서 사용하는 라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4가지 종류를 전부 다 사용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트를 설정함에 따라서 그 라이트에 해당하는 무엇이 따라갑니까? 계산이 따라가죠. 계산이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값을 가지고서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결과는 나오겠지만 무엇이 떨어지겠습니까? 게임에서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 여러가지 4가지의 라이트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적절한 라이트를 골라서 그때그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라이트 중에서 여치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주변광이니 뭐 방향광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방향광, 주변광 이와 같은 얘기보다는 그냥 원어, 단어 자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죠.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나오듯이 모든 장소에 골고루 확 비춰주는 빛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듯이 위치나 방향도 없고 그 다음에 색상과 강도, 색상과 강도만 있을 뿐 뭐다? 음영 효과가 없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포인트 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인트 광. 요 그림에도 나오듯이 뭔가 위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쫙 퍼져나갑니다. 자, 빛이 퍼져나감에 통해서 이 포인터 요 위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일수록 그 빛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약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빛의 효과가 가장 적게 갑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광일 경우에 여기 나오듯이 위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그 빛의 효과를 많이 줄 수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효과가 적어진다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강도가 약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점점 어두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포인트 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백열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로 방향광, 디렉셔널 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색상과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색상과 방향 가지지만 뭡니까? 라이트 위치는 없고요. 그렇죠? 색상과 방향만 있습니다. 자, 방향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즉 뭡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즉 벡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물체에 같은 세기로 그 빛의 효과를 전부 다 줍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딱 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가 딱 맞고 있겠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나오겠죠. 이 뒷부분 어때요? 좀 검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광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렉션 라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하나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캐릭터의 무엇이 그림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자가 캐릭터에서 빠지게 되면은 캐릭터가 공중에 붕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림자를 비춤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지면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래머가 뭐 이런 감각을 갖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자를 뭐 리얼타임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죠?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탁 변화되는 그런 그림자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둥그런 원 하나, 즉 검은스름 하나, 원 하나 두고서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와 기획자와 같이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향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 요 밑에 나오는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보더라도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통이 있고요, 그렇죠? 원통이 있고 원뿔이 있고, 그다음에 파인이 뭐 각도니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스포트라이트는 뭡니까? 색상, 위치, 빛에 대한 뭡니까? 방향성을 다 가지고요. 그 다음에 빛이 비춰졌을 때 가장 그 빛과 가로 1대1 대응되는 그 점은 빛이 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리얼리스틱 하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많이 요구됩니까? 계산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우리가 그 아주 리얼한 그와 같은 게임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지만, 게임은 조금 좀 게임다워야 되죠. 그 다음에 게임에는 이와 같이 하나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그와 같은 부분을 게임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부분 중에서 이 빛에 너무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이 적어지겠죠. 계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지겠죠.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루고루 생각을 해서 어떤 광원을 적절하게 쓸 것인지, 그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설정도 되게 많고, 설정이 많다는 것은 값을 셋업 한다는 얘기죠. 값을 많이 셋업한다는 것은 결국 뭐니까 계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부분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주 그래픽스에서 아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현실감 있는 어떤 뭔가를 보여주고자 할 때, 그때 빛의 효과를 준다고 하면은 뭐 이런 그 스포트라이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라이트에 대한 속성, 라이트의 종류를 쭉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이트의 속성, 그래서 라이트에 대한 속성을 준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즉 값을 셋업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값을 어떤 항목에다, 즉 어떤 변수에다가 셋업하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그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라이트에 관련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속성 중에서 앰비언트 부분이 있는데, 자, 앰비언트 부분은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직접 받지 않는 곳의 주변색을 설정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뻥 뚫린, 가운데가 뻥 뚫린 이렇게 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로 빛을 쫙 비쳤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 빛을 받는, 그렇죠? 빛과 직각이 되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밝겠죠. 그 다음에 빛이 투과되면서 여기는 조금 좀 밝겠고 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색상들을 지정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앰비언트이고, 색상을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RGB. 이 세 가지 색상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 이 디퓨저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빛의 그 색상이겠죠. 백색광을 할 것인지, 시뻘건색을 비출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 시뻘건색이든 뭐 붉은색, 백색광이든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그 색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값을 셋업을 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가지는 세 가지 값이 셋업이 될지라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색상은 뭡니까? 머티리얼과 같이 섞여서, 또한 그 정점에 정점 색상, 디퓨저 값이 있다면 그 색 세 가지가 같이 섞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티리얼과 라이트를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디퓨저 라이트 비춰준 색상. 그래서 그 예가 나오죠. 자, 디퓨저 1 됐습니다. 백색광이네요. 그렇죠? 머티리얼이 100, 레드, 그린, 블루겠죠? 시뻘건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사한 색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10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붉은색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이 널판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붉은색의 색상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렇죠? 요거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도 뭡니까? 디퓨즈 값이 0, 1,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레드 값이 빠져 있죠. 그런데 머티리얼 디퓨저에는 레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먹혔습니다. 섞였습니다. 섞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티리얼에서는 붉은색만 반사하지 나머지 색은 다 못하죠. 근데 빛에서는 붉은색이 빠져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여준 이 널판지의 이 평면의 색상은 뭡니까? 검은색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검은색이 추적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색을 볼 수 있는데 디퓨즈 값은 이와 같이 머티리얼과 같이 섞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셋업했는데 나는 빨간색인데 왜 이게 다른 색이 나와? 그렇죠? 그 머티리얼 간의 관계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라이트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듯이 라이트 구조체를 셋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3D 라이트 구를 찾아보게 되면 우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쓰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도 지금 D3D 라이트 타입 돼 있죠. 타입이란 뭐겠습니까? 종류겠죠. 그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서 쓰는 그 변수가 있고 또한 사용이 안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수 안에 이 구조체 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셋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도 똑같죠. 그래서 타입이 만약에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얘기한다면은 머티리얼의 앰비언트는 셋업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조체가 있고요. 여기서 몇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문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건 그 개인적인 얘기구나 하시고 나중에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줌을 통해서 그 숫자의 그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재질의 물체의 그 색상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타입 부분에서 보면은 열거형 값을 이렇게 셋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 스포트, 디렉셔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디렉셔널 쓰기 때문에 3, 그렇죠? 또는 뭡니까? 라이트, 디렉셔널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것은 3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큘러, 라이트가 반사하는 반사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같이 섞여봐야지 합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변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이 일단은 묻혀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렉션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진 것 같은 빛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벡터를 뭔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D3D 벡터라는 구조체의 값을 이 디렉션에다가 셋업을 해주게 되면 그 방향으로 빛이 쏘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조체를 우리가 값을 셋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RGB.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디렉션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 사용할 것이고 이 부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셋업 한다고 할지라도 디렉션을 거기서는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라이트를 우리가 구조체의 값을 우리가 셋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셋업된 값을 누구에게 설정해야 됩니까? 디바이스에다가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셋업하기 위한 디바이스에 제공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Light와 라이트 이네이블이 있는데 일단은 라이트의 구조체 값을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setLight 인덱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다는 것은 라이트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라이트 구조체마다 무엇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ID, 즉 인덱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주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setLight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이네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인덱스를 지정해주고 내가 이와 같은 라이트를 쓰겠다라고 true 해서 쓰고 렌더링 걸고 또 라이트를 또 다른 걸 셋업하고 폴스를 하고 또 true를 하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껐다 켰다 그렇죠? 그 렌더링 하는 그때의
그 라이트를 켜서 그 효과를 주고 없애버리고, 그쵸? 또 다른 그 라이트를 설정해서 또 그 렌더링하고 또 없애버리고, 그것을 뭐다? 한 장면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라이트를 설정하기 위한, 그쵸? 기본적인 그 구조체와 함수,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의 구조체와,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었죠. 자, 하지만 이 라이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그 빛이 그 면에 비춰질까, 그쵸? 색상은 이와 같이 적용되겠지만, 그와 같은 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얼마의 빛과 같은 그 효과가, 그쵸? 머티리얼과 라이트에 의해서 그 면에 주어질까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그 정점에, 즉 그 면을,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는, 그쵸? 이 삼각형의 뭐다? 법선 벡터와 뭐다?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 비춰지는 그 빛의 효과가 적용되는 그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선 벡터와 그 빛의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듯이 정점마다 무엇을 줘야 된다? 바로 법선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법선 벡터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3강에서 제공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적과 외적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 같은 경우는 뭡니까? 두 개의 벡터가 있고, 그렇죠?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의 외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수직 벡터가 나오죠. 그렇죠? 이 수직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직 벡터가 이제 곧 뭡니까? 노멀 벡터인 곧 법선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 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벡터와 요 벡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 노멀 벡터, 법선 벡터일 경우는 왼손 법칙이 적용되죠. 왼손 법칙에서 요것이 만약에 V0, 그 다음에 V1이라고 하면은 V0 외적, 그 다음에 V1을 해줘야지만 요 법선이 나오겠죠. 그쵸? 요 법선이 나옵니다. 만약에 요것을, 외적을 V1, 그 다음에, V1, V0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선 벡터가 거꾸로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빛의 영향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법선 벡터를 구해줬는데, 요 외적의 개념을 이제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이 삼각형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요 법선 벡터, 요거를 하나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법선 벡터하고 지금은 이게 하나의 면이죠. 하나의 삼각형,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저 법선 벡터 하나만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쵸? 하기 때문에 저 법선 벡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요 법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요 벡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점이라는 것은 자체, 3D에서의 정점이라는 것은 그 위치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무슨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까? 벡터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작이 0,0, 절대축의 0,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떨어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그렇죠? 그 정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벡터를 구한다. 그래서 요거를 S1이라고 하고, 이것을 S0로 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죠? 제로 하고 한다면은, 자, S0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아까 슉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뭐 V0였나요? V1 하고 그다음에 노멀 벡터를 한다면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바로 V0, 그 다음에 V1.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노멀 벡터를 구했었죠. 자, 그래서 V0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V2. 그쵸? 요 벡터. 그쵸? 요 벡터에서 뭡니까? V0 벡터를 빼주죠. 그쵸? 빼주게 되면 요 벡터가 나오죠. 그쵸? 요 벡터 나오고. 그 다음에 S1은 뭐겠습니까? V1 마이너스, 그 다음에 V0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요 벡터가 나오겠죠? 요 벡터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벡터가 나왔네요. 그렇죠? 두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S1. 그렇죠? 요 벡터.
맨손 법칙이니까 S1과 그 다음에 S0를 이렇게 뭐 합니까? 외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뭡니까? N, 0. 이 노멀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하나만 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뺄셈이란 요 부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외적도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지만, 그게 관련된 뭐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크로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에 정규화를 해줘야 되겠죠. 노멀라이즈에서 노멀라이즈까지 해서 그 값을 각각의 정점에 3개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법선 벡터를 일일이 다 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맥스에서 이미 전부 다 그 계산에 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값을 받아서 이제 셋업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는 이유는 그와 같은 부분을 할 때도 어떻게 법선 벡터를 우리가 걸러낼 수도 있죠. 또는 뭡니까? 지형 같은 거. 그렇죠? 지형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틀이 아니라 뭐 인위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툴 안에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법선 벡터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만 하겠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강에서 이제 뭐 외적이니, 뭐 내적이니, 뭐 쭉 해봤는데, 그냥 계산상으로는 이론상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의 삼각형을 렌더링해서 법선 벡터를 한번 출력해본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또한 라이트 부분이 나오면서 이 법선 벡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법선 벡터와 라이트의 각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빛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소개는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죠? 으쌰! 학원이 있는데 정점의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아까 요 같은 삼각형을 만약에 우리가 프레임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포지션 노멀 들어가죠. 그렇죠? 정점의 색상을 준다 하면 디퓨즈 값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점 포맷의 형식이 무엇이다는 거 우리는 렌더링 할 때 알려줘야 되겠죠. 버텍스 버퍼에도 알려줘야 되고요. 하기 위해서 커스텀 버텍스에서 XYZ, 그 다음에 노멀, 이거 순서 틀리면 안 되죠. 노멀, 그 다음에 디퓨즈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정점을 만들고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법선 벡터를 구해서 버텍스 버퍼 정점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에다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5에서 라이트와 머티리얼 프레임을 이제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 사항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프레임으로 옮겨보는 그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라이트와 머티리얼 프레임 해서 앞에서 지금 방금 봤던, 그렇죠? 요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또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사항들, 라이트와 머티리얼, 그 다음에 법선 벡터, 수직 벡터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